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제일 재미있고 황당한, 저만 알고 있기 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여자가 경찰서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 큰 것 같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매우 깔끔해 보이는데 고아원 앞에 계속 서성이고 있었다는 아이. 사실은 가족도 있고 한데 혹시 가출을 해서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고아원 원장의 말에 저는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봤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나이는 14살이고 엄마와 아이 헤어지게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아이. 엄마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태어나서부터 계속 할머니 집에 지냈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을 여쭤보고 찾아봐도 돌아가신 분으로 뜨고 그제서야 아이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돈으로 이곳저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 고아원에 자진해서 들어오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고아원에 잘 인계해 주었죠. 얼굴도 또래보다 성숙하고 똑똑해 보이는 그 아이는 저의 걱정과는 달리 고아원에서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도 리더처럼 활약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다른 아이의 적응을 도와주기도 하고 입양이 불발되어 다시 고아원에 돌아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아이에게도 그 아이는 따뜻한 엄마 같은 품을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초등학교 때 우연히 가르친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던 그 아이. 고아원 원장은 그 아이가 예술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운이 좋게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고로 가는 날만 기다리던 때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잠시 여기 앞에 마트에 나가서 간식 사오겠다고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곳저곳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인 노래방, PC방, 그리고 친구 집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원장은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안 돌아오니까 실종신고를 하겠다면서 저희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들어왔어요. 폭넓게 수사범위를 잡아서 아이를 찾아봤지만 저희 또한 그 어디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땡땡아, 대체 어디 간 거니?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에 살았었다는 조금의 정보. 엄마 아빠가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할머니와 살았어서 어느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는 아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의 수사는 맨땅에 헤딩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 지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답답한 시간만 계속되었어요. 결국 아이는 행방불명 처리가 되게 되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잘해주거나 했으면, 그리고 더 잘 관리했다면 이렇게 실종돼서 영영 못 들어올 일은 없었을 텐데. 매일매일 자책하는 고아원 원장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갔고 시간 속에 무색하게도 그 아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걸까요? 한 제보를 통해서 그 아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지금도 이 사건 수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수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10년 전에 땡땡시 땡땡 실종 사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땡땡땡이라는 분을 아는데 저번에 본인이 몇 년 전에 새 신분을 만들어서 빚쟁이로부터 도망을 쳤다. 빚이 너무 많아서 어린애인 척하고 고아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조금 수상해서 혹시 몰라서 녹음도 해두었어요.
녹음본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 제보로부터 온 너무나도 수상한 이야기. 저는 바로 녹음본을 받아서 들어보았어요. 녹음본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땡땡씨랑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서 해주는 내 속 얘기 하나 들려주려고. 이거 아무나한테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데 그래, 땡땡씨? 나 정말 착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빚쟁이들을 속이고 있어. 내가 사실 빚이 엄청 많아.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돈 전해서 갚아 나가고 있어.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방법으로 속인 건지 궁금하지? 내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거든. 내 빚 대신 갚아주던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내가 너무 방법이 없어서 고아원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고아원에 들어갔어. 어리다고 나이를 속이고 바로 들어갔지. 난 출생신고도 안 됐던 사람이니까. 가니까 호적을 주더라고. 좀 있다가 예고 갈 쯤 나왔어. 더 있다가는 아예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까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땡땡씨 정말 신기한 사람이네. 이 말로 녹음본은 내용이 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정황. 저는 바로 예전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영상과 녹음본 영상의 목소리를 대조해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찾던 그 아이, 아니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저 약간 성숙한 편이라 생각하던 아이의 목소리는 전문가 견해로는 그때 당시로는 30대 남자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려 보이는 30대 남자를 빚에 쫓겨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싶었던 남자를 받아줬다는 건가? 게다가 찾아보니 이 남자는 신분증 등등 필요 없는 곳에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고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짓을 했던 것이더라고요. 정말 잘 챙겨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치고 고아원에 들어올 수 있었냐고 너무 놀라신 고아원 원장님. 너 정말 우리가 가엾어서 받아주고 키워줬더니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를 숨겨주고 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우리 고아원이 언제부터 범죄자를 숨겨주는 곳이 된 거지? 아우 머리야. 그쪽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잘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할까봐 무섭네요.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셔서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는 원장님을 보면서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예전에 원장님과 같이 손잡고 이 경찰서에 왔을 때 저도 당신께 정말 잘해드렸죠. 고아원에 적극 인계될 수 있게 제가 나서서 도와줬고요. 그런데 경찰이 우습습니까? 호적이 없으신 것을 이용해서 큰 범죄도 만드시고 고아원은 원장님 말처럼 집 없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이자 다른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 생태계의 의미를 당신이 망쳤고 도망다니는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그저 계속 머리를 푹 조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조금은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고아원을 이용해서 새 신분을 만들어서 살려고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저희 경찰 측에서는 남성에 대해서 고아원 쪽에서 챙겨주시느라 든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했으며 빚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렸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서 절대 본인을 찾을 수 없게 만들려 했다니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요. 영원히 도망쳐 다니려 했던 걸까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은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저희 딸에게도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가끔 학교에 경찰 직업 교육을 나갈 때에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범죄의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는 것 같네요. 언제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지 무섭고 걱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글 읽으시는 여러분은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